반갑습니다. 팬더매스 수학학원의 김준섭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5학년도 동아고 2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에 대한 전문항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전문항 해설을 지금 녹화로 해서 학생들을 만날 건데요. 학생들은 본인이 시험장에서 헤맸던 문제와 실제로 오답으로 연결됐던 문제 위주로만 골라서 영상을 시청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였었는데 일단 1번, 2번, 3번, 5번은 모두 다 틀린 명제가 되겠고요. 4번이 옳은 명제가 됐었는데 4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y값이 x값을 밑으로 내리면서 x 곱하기 로그 2의 5가 되고 물론 로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녀석은 x에 대한 1차 개수로서 다음 함수는 로그 함수가 아닌 1차 함수가 되고 주어진 명제는 참인 명제가 돼서 첫 번째 답 4번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일단 간단한 지수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인데 바로 한번 해볼게요. 18을 소인수분해에 하면은 18 자체가 지금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죠. 이것의 5제곱으로서 구하고자 하는 게 3의 10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3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3의 4제곱이 a가 됨으로써 일단 3은 a의 4분의 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6제곱이 b가 됨으로써 2는 b의 6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풀었던 요 식을 조금 더 풀어보면 3의 10제곱이니까 a에 대한 2분의 5제곱 지금 2의 5제곱이니까 b에 대한 6분의 5제곱으로서 일단 1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3번 가볼게요. 원점과 점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OP의 길이 반지름 값 자체가 일단 3이 나올 거고요. 일단 사인 세타부터.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로서 3분의 루트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은 반지름분의 x좌표로서 마이너스 3분의 2.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가 됨으로써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 분모의 탄젠트 세타 그냥 그대로 두고요. 분자가 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그 값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를 꺼내주면서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일단 분모의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분자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5가 약분되고 첫 번째 값은 3분의 2 두 번째 값도 3분의 2 두 개를 더해서 3분의 4가 되고 3분의 4는 2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빨리 4번 문제까지 가볼게요. 단순한 대수적 계산을 통해서 값을 낼 수 있었던 문제고요. 일단 사인 제곱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한번 더해주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우변으로 싹 다 이항을 한번 해보면 우변에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0으로써 인수분해해서 답을 내면 코사인 세타가 2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코사인 값은 절대값이 1을 넘지 못하죠. 2가 나올 수 없어서 마이너스 1. 그럼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세타 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에 세타 값은 파이 말고도 2n 파이가 될 건데 일단 굳이 이걸 만족하는 세타를 찾지 않고도 코사인 값이 일단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에서 대응되는 사인 세타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항상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0이면 자연스럽게 탄젠 세타가 0이 되고 3번 보기에서 0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5번까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 로그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유형의 문제는 식을 조금만 복잡하게 바꾸어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단, 이 문제가 밑이 2인 로그로 통일되어 줬고 값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밑이 2인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만 곱할 예정입니다. 세제곱근 54라는 것은 54 자체가 일단은 3 세제곱 곱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54에 대한 3분의 1제곱 그리고 일단은 6제곱근 16의 k제곱은 2에 대한 3분의 2k 그리고 분모에 있는 3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이 3이 될 건데 3분의 1과 약분이 되고요. 2의 3분의 1제곱과 K를 빼먹었었네요. 여기가 3분의 2K가 되겠네요. K.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이 2에 대한 3분의 2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서 나오는 결과가 정리가 되면 3분의 2K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녀석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분자가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주기가 3이 등장할 건데 첫 번째를 만족하는 K 값이 1인가요? 그럼 K는 일단 1부터 그 다음에 3씩 커지니까 4, 7, 10, 13, 16, 19까지 여기서 2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7개의 답은 4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6번까지 빨리 가보겠습니다. 일단 코사인 E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코사인 EX의 그래프는 한 사이클이 이제 파이가 되는데 0부터 2파이까지를 이제 제한된 범위로 두고 있으니까 두 사이클을 그려냅니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 커브를 그려낼 건데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가 됩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한 사이클, 여기서 한 번 더 한 사이클. 뭐 드모는 이쪽에만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y는 2분의 1과 교점을 따져봐야 되고요. 이 녀석은 파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한 선대칭 그래프를 그려내는데 교점이 4개가 나오고요. 그 4개는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우 대칭하게 나올 거니까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파이 곱하기 4 그래서 4파이가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일단 6번까지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오다가 7번 문제를 딱 보면서 원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원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이제 단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내신 대비하면서 고1 과정이 좀 안 되어 있었던 친구들은 좀 힘들었을 수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원을 한번 파악을 해봤을 때 원의 중심의 좌표가 거기가 로그 3의 A, 콤마 로그 3의 B가 됩니다. 그리고 반지 이름의 길이가 지금 루트 2가 되겠네요. 이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접한다라고 하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건데 바로 세워볼게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분모는 루트 2가 들어갈 거고요. 분자는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서 1만큼 빼주고 절대값을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3의 AB에다가 3을 나누면서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루트 2가 될 건데 그러면 로그 3에 대한 3분의 AB 값이 그게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A랑 B가 1보다 크다라고 해서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음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이 값은 3의 제곱이 나오고 그럼 AB의 값은 거기다 3을 한 번 더 곱해서 3의 세제곱 27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단 관계식 하나가 더 등장을 하죠. 근데 밑을 3으로 통일 한번 해보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3의 a분의 2가 로그 3의 b분의 1과 같다라는 거고 로그 3의 a와 로그 3의 b가 2대 1이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로그 3의 a 대 로그 3의 b 값이 2대 1이니까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해서 로그 3의 b의 제곱이 로그 3의 a가 됨으로써 일단 b의 제곱과 a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a 값이 b의 제곱이 됨으로써 b의 세제곱이 27. 그럼 b는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b는 3. b가 3이면 a 값은 b의 제곱이 되니까 a는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살펴봤을 때 a에 대한 세제곱 그리고 b에 대한 4제곱이 되고 a의 세제곱이니까 3의 6제곱 b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 답은 3의 10제곱이 됨으로써 5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서 많이 잊혀져 있을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일단 상용로그 교과서를 통해서 꼼꼼히 공부했던 학생들은 실제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계산이 조금 지저분했죠. 한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로그 262라는 값은 여기가 2 플러스 로그 2.62가 되겠죠. 거기다가 빼기 로그 x를 했을 때 그 값이 1.0186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로그 x를 구할 때 1.0186에서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겠네요. 일단 이거 먼저 계산해보죠. 로그 2.62가 어디에 있죠? 여기 있나요? 그러면 거기다가 계산을 했을 때 로그 x를 넘겨놓고 2.4183에서 1.0186을 빼볼게요. 이 값을 3에서 6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올 거고 7에서 8 빼면 9, 0에서 1을 빼면 9 맞나요? 0에서 1을 빼면 9, 요거 4가 3으로 바뀌면서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1.3997을 만족하는 x값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97이 여기에 등장하네요. 0.3997. 그럼 거기가 1 플러스 로그 2.51. 로그 2.51이 되고 이 값은 로그의 25.1이 됨으로써 x의 값은 25.1. 1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이게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9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부채꼴을 우리가 세타가 얼마큼 큰 각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그려보면서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부채꼴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 녀석은 이 세타 값과 반지름 R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건데 R 세타 이렇게 그럼 8세타가 되겠네요. 8세타로 쓸 수 있을 겁니다. 호의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L 값은 8세타. 그러면 넓이 S 값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도 괜찮고요. 2분의 1의 RL도 괜찮습니다. 여기 88에 64니까 32세타 바로 쓸까요? 32세타.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합은 지금 40세타가 되고 그 값이 30파이가 되니까 따라서 세타 값은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타랑 n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y축의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 대칭이 나오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n 플러스 1의 세타 그 녀석이 y축 대칭이니까 일단 y축이라고 하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파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n 2n파이 여기다가 2n파이라고 쓸게요. 여기 n이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이때 n은 정수. 일단 n은 자연수. 그래서 n만 쓰겠습니다. m은 정수.
네, 그럼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일단 세타 값에다가 4분의 3 파이를 대입시켜 놓고 양변을 파이로 나누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될까요? 지금 4분의 3에다가 n 플러스 1 값이 될 거고요. 파이로 나누게 되면 2m 더하기 1 이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4까지 넘겨주게 되면 일단 좌변에 있는 요 값이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 n 값은 얼마가 돼야 되죠? 최소 3은 돼야겠죠. 그럼 n이 3일 때 이걸 만족하는 m 값이 있는지만 확인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n 값이 3이면 이게 좌변이 12가 되고요. 그럼 그 값이 4에다가 2m 플러스 1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때의 2m 플러스 1 값이 3이 되면 되고 그때의 m 값은 1로 정수 m 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3, 2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이 10번 문제는 실제로 좀 운이 조금 따랐을 것 같아요. 물론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이건 이렇게 풀어라라고 제시해줘가지고 항상 그렇게 풀었던 학생들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해설지를 보면서 이 문제는 저렇게, 이 문제는 저렇게 그때 다른 풀이로 풀었던 학생들이 좀 운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어디서 그 운이 작용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 문제는 8 사인 세타 더하기 n이라는 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절대값을 취해서 4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절대값을 취해서 그래프를 그렸던 학생들은 이 n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단순히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간에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고요. 아마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끼리 세미나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우변에 상수가 놓였을 때는 이 값을 4와 마이너스 4로 나누어서 풀자라고 우리끼리 저희 선생님들끼리는 꼭 약속을 하고 학생들에게 지도했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그렸을 때 저희는 절대값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냥 단순한 삼각함수만 그려내면 되는데 일단 n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n이 양수가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0부터 2파이까지만 한 사이클만 그려내면 될 것 같고요. 8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갈까요? 요만큼 내려올까요? 여기 값이 이제 8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자연수 n 값에 따라서 위로 조금씩 올라갈 건데 이 녀석이 y는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랑 이 값이 플러스 4라는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총 개수 그리고 그 총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할 n을 찾을 겁니다. 물론 n 값이 얼마? 딱 정확히 0이었을 때 교점이 4개가 나오고요. 이 녀석을 n 값을 키워가면서 위로 그래프를 올려나갈 건데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4가 되는 데까지 위로 4칸이 되기 전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n값이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 그럼 n값이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죠? n값이 4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가 이쪽까지 올라오고요. 얘가 이쪽까지 올라오고 얘가 이쪽까지 올라와서 그래프가 이 정도 올라오고요. 여기서 이 정도 내려옵니다. 네. 그럼 이 그래프는 몇 점에서 만나나요? 0과 2파이 모두 등호가 있었으니까 이 녀석은 위에서 3번, 아래에서 한번 총 4번 만나겠죠.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실제로 n값은 0보다는 크고 지금 4 이하에서 n값은 1, 2, 3, 4 이때 합이 10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절대값을 취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n값이 0일 때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n이 1씩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포인트는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지금 이 포인트는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 절대값의 크기만큼 이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절대값을 풀어놓지 않고 이 절대값 함수를 직접 그리려고 했던 학생들은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되게 여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훈련을 좀 하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를 봤으면 또 어땠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10번 문제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도 실제로 학생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에 함정이 없었어가지고 네, 답을 다 잘 찾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저 녀석은 2에 대한 n분의 10-n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2에 대한 n분의 10-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 아까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 n 값은 10의 약수, n은 1, 2, 5, 10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n 값은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2랑 5랑 10만 계산하게 되어서 네, 2, 5, 10 계산하게 되면 답이 얼마죠? 지금 15에 17이 되겠죠. 이게 합이 17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n값이 10인 경우 하나만 살펴볼까요? n이 10이 되면 2에 대한 0제곱이 돼서 1 이렇게 되겠죠. n이 10이 돼서 이게 마이너스 1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을 걸러줘야 되는데 값이 다 1만큼 차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식에서 오답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문장제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실제로 값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에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평균 크기가 12에서 3으로 줄어들도록 하는, 즉 12가 3의 4배가 되겠죠. 그랬을 때의 에너지가 60이 나옵니다. 그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A에 대한 C분의 60이 12를 3으로 나눈 4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 40짜리를 5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의 에너지 X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40을 5로 나누게 되면 그게 8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값은 2의 제곱, 요 값은 2의 세제곱, 즉 요 값이 이 녀석의 지수가 2분의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요 값의 2분의 3배, 즉 X 값이 60에 대한 2분의 3배 90. 네, 어렵지 않게 5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13번 볼게요. 네, 13번도 제가 자꾸 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함수 추론 문제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는 실제로 미정계수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삼각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려보면 여기에서 0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할까요? 여기가 2분의 2파이, 여기가 조금 더 가서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 그래프를 아래로 한 칸 내리고 위아래로 2배만큼, 반대로 위아래로 2배만큼 늘려서 한 칸 내려도 괜찮겠죠? 그럼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1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2칸씩 움직입니다. 그럼 코사인이 여기에서부터 내려오겠죠? 위아래로 2칸이니까 여기까지 떨어질까요? 그럼 코사인 커브가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그 값은 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1, 지금 2분의 3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이 됨으로써 여기에서 A 값에 따라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위로 또는 아래로 내려갈 건데 일단 이 제한된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근은 여기에서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A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A 값이 마이너스 1. 그럼 알파, 베타는 각각 알파 값은 6이, 베타 값은 6이가 되는데 알파 값 먼저 구해볼게요. 요 두 배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0이 되려면 코사인 x 값이 2분의 1이고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x 값은 3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 알파 값이 3분의 파이, 베타 값이 파이. 이게 파이가 되긴 맞죠? 그랬을 때 넣고 계산만 해주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파이분의 15. 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더합니다. 그럼 3분의 4파이. 거기에다가 이제 a까지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파이 약분, 5 약분. 5, 4, 20에서 1을 빼서 19. 일단 1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맞습니다. 일단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가 저는 14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에 등장해서 시간이 좀 여유 있는 시험이었다고 해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14번이 일단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옴으로써 내신에서 타임어택이 되는 상황에서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 예상이 되고 실제로 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랑 B가 모두 1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근데 좌변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가 2밖에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A 값과 B 값이 모두 다 2의 거듭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녀석을 2의 m제곱, B를 2의 n제곱이라고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좌변의 값은 얘를 제곱을 해야 되니까 2의 2m제곱 곱하기 일단은 B는 11제곱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11n 이렇게 되고 그 값이 2에 202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요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요 값이 요 값과 같다 한번 적어볼게요. 2m 더하기 11n이 2020 일단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특수예를 하나 찾아보면 짝수니까 n값도 짝수가 돼야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n 한번 찾아볼게요. m과 n을 찾아볼 건데 n은 2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 값이 22가 되겠죠. 그럼 2m 더하기 22가 2020. 한 2로 약분을 한번 하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m 더하기 11n이 1010이 될 거고요. 맞나요? 맞죠? 여기다 n이 2 대입하고 양변 나눴으니까 아니네요. n이 2가 대입됐으니까 22에서 11 n이 소거가 되고 없어지겠네요. 그럼 m 값은 999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99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지워보고 여기에서 m은 이제 11씩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n은 2씩 작아질 수 있겠죠. 얘가 11씩 작아진다고 하면 2씩 커질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어쨌든 요 값은 더 작아질 수가 없으니까 얘를 11씩 줄여 나간다면 988, 977 이런 식으로 줄어 나갈 거고요. 2, 4 이렇게 2씩 커질 겁니다. 그럼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요 값은 11씩 작아지니까 K번째 나타내는 값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K번째에는 마이너스 11K 그리고 1을 대입해서 999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11이 들어가서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1에다가 얼마나 더해 999가 될까요? 1010 이 정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값은 어떻게 될까요? 2씩 커지게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 2씩 커질 거니까 여기는 K번째 거는 2K라고 두고 1을 대입해서 2가 나오도록 2K 이 정도 줄 수 있겠네요. 요 값이 M, 요 값이 N 물론 요 K 값은 모든 자연수가 다 되어 있으나 요 녀석이 양수가 되는 범위 내에서 K를 좀 제한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11K가 1010보다 작다. K가 11분의 1010보다 작다로 좀 제한이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큼 들어갈 수 있을까요? 11이 한번 실제로 세로 셈 한번 해볼게요. 1010을 11로 나누면 99가 되고 여기가
2, 91만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요 값이 91. 얼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요걸 넘지 않아야 되고요. 근데 나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나조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2의 2m제곱. 그리고 B의 4제곱이라는 것은 2의 4n제곱. 그럼 여기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m이 이 n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럼 이 녀석의 2배보다 작아야 하니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1k 더하기 1012 지금 2배 4k보다 작아야 하고요. 넘겨서 15k 15k가 더 커야겠죠? 얼마보다? 1010보다. 그럼 k 값은 5로 나누게 되면은 15로 나누게 돼서 5로 약분하게 되면 3, 2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같이 계산해 보면 3, 6에 18, 20이니까 3, 7, 20 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종합해 봤을 때 이 k 값은 67.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k는 68, 69, 70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91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개수를 물어본다고 하면 여기 91에서 68을 빼고 1만큼 더해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30 아닌가요? 24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 봅니다. 그래서 K값 개수는 이 24개. 그래서 3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물론 저는 미리 풀어보고 결과가 대략 이쯤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풀었으니까 이 정도 푸는데 시험장에서 요 20몇 개가 되는 것을 흔히들 말하는 노가다로 풀었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14번 문제가 어렵진 않았으나 계산이 복잡해서 오답률이 높았을 거라 예상해보고 1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5번도 역시 어렵지는 않아요. 자꾸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어려운 것이냐? 일단 뭐 사실 15번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이게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아마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시험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일단은 새로운 기호가 x에 관하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 지수 함수도 역시 x에 관하여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한번 써볼게요. y는 2의 ax 더하기 b에서 x값이 궁금합니다.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고 그럼 로그 2의 y가 되겠죠. 그럼 요런 지수만 남아있는데 b만큼 빼고 그럼 요 ax인 상황에서 a로 나누어 주면 요 값이 x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 x값이 저기서 말했던 2의 a, b의 y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일단 이 박스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의 a, b의 y에 a랑 b가 각각 2랑 4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2, 여기에 4. 그리고 y자리 요 부분에 2t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좌변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a가 2, b가 4. 그러면 2분의 1에 로그에 저 y자리에 들어가 있는 요 값이 2t 플러스 11. 그리고 b자리가 4가 들어갔죠. 요 값이 같다고 합니다. a랑 b가 둘 다 2. 그러면 2분의 1 로그. 그리고 y자리에 들어갈 값은 t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b값 2. 이렇게. 그 다음 값도 2분의 1에다가 로그에 이번에는 t 플러스 3. 그리고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필요 없는 이 2분의 1을 양변에 약분해 주고요. 마이너스 4도 소거해 주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게 뭐만 남냐? 요 로그가 이 로그와 이 로그의 합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이제 로그까지
뚝 떼버리고 적으면 좌변에 2t 플러스 11이라는 값이 우변에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3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전개해서 우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변에 t제곱 그리고 4t가 넘어가면 2t 플러스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이걸 만족하는 t값이 마이너스 4랑 2가 될 텐데 요 t값이 마이너스 4가 됐을 땐 일단 이 로그의 진수 조건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여기에 나온 요 t값이 지금 들어갔을 때 요 t는 어디에 있는 값이죠? y에 들어가는 값이죠. 그 y값이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t값은 2가 되고 보기 5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설을 들어보면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걸 한 번에 캐치해도 풀을 수 있었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16번 볼게요. 요 16번 역함수 나왔는데 역함수 한번 바로 구하고 일단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x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a만큼 곱하고 3의 지수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3의 ax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되나요? gx 일단은 걔는 3의 지수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a만큼 곱해줍니다. 일단 fx랑 gx를 찾았습니다. a가 3분의 1일 때 두 개의 값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기다 f3은 기억이 하나요. 3 대입하는데 a가 3분의 1이니까 이 값은 3의 1제곱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g3은 3 대입하면 27인데 a가 3분의 1이라서 9가 됩니다. 합이 12가 돼서 기억은 거짓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볼 건데 fx랑 gx가 항상 한 점에서 만나냐? 그럼 fx랑 gx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방정식 fx는 gx ui가 실근이 꼭 하나밖에 없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fx랑 gx를 같다고 보기 위하여 우리 이 녀석 a를 밑이 3인 지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3에 대한 로그 3의 a 요 값이 곧 a가 됩니다. 거기다가 3의 x제곱을 곱하게 되면 지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두 개가 같다라고 방정식을 풀어보면 일단 ax가 지금 로그 3의 a 플러스 x가 되고요. 이 녀석은 우리 1번 보기에서 본 거랑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 또는 로그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좌변 넘겨서 나눠주게 되면 x값은 a-1분의 로그 3의 a가 됩니다. 역시 분모는 1이 아니어야 되고 밑이 1이 되면 분모 a값이 1이 되면 소거가 돼서 일단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일단 a가 1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 x값은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고 그때 저 두 개의 그래프가 항상 한 점 이런 x값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이 참이 되겠죠. 마지막 디귿입니다. 일단 전 디귿 보기가 조금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저 범위 안에서 항상 이렇게 되거나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참 거짓을 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는 그냥 반대 하나만으로도 찾을 수 있었던 문제라서 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A가 3 이상이라고 하는데 A가 3인 상황 한번 확인해 볼까요? A가 3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일단 아까 fx랑 gx랑 같다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있죠. x값이 얼마가 되죠? 3 대입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그래프 y는 fx랑 y는 gx가 a값이 3일 때 딱 한 점에서 만나고 a가 3일 때 한 점 x값 2분의 1인 점에서 만나고 x값 2분의 1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대소관계가 바뀌고 그래프 위치 관계가 바뀝니다. 근데 2분의 1이라는 것이 0과 1 사이에 딱 있잖아요.
그럼 2분의 1보다 왼쪽에서 F가 위에 있다면 G는 아래에 있을 거고 반대로 이 2분의 1을 넘어가면서 위치관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은 니은보기에서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인 것만 가지고도 발레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조금 아쉬운 보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은 니은보기를 갖고 있는 2번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논수령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네, 논수령 1번 문제가 예전에 선생님이 공부했을 때는 상용러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지표, 가수라고 부르면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 교육과정이 여러 번 바뀌어 오면서 상용러그의 소수 부분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대거 삭제가 되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교육 과정을 조금 넘고 너무 구시대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그러면 아주 간단한 정도로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썩 간단하지도 않았던 게 논수령 1번 보기에 있어서 조금 학생들 당황스럽지 않았나 예상이 좀 되고요.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수 A, B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가 조건을 보면 상용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2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런 녀석은 저는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게 되면 소수 부분이 소거되고 정수가 남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일단 로그 A가 더 클 거니까 로그 B를 한번 소거해보도록 할게요. 나 조건에 0 이렇게 있고요. 로그 B는 2 마이너스 로그 A.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 A. 마지막이 3 이렇게 됩니다. 이걸 연립부등식을 정리하게 돼서 로그 A 값의 범위를 찾아보면은 로그 A 값이 일단은 이 부분에서 2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 A 값의 범위가 이 범위에서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크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 같다는 걸 서로 뺄 거예요. 로그 A에서 로그 B를 뺄 겁니다. 로그 B가 2 로그 A. 이거를 빼서 소수 부분이 탈락되고 나면 이 부분이 정수만 남겠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2 로그 A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각변의 2를 곱하고 이만큼 빼면 0초가 2 미만 요 정수 값은 1 그러면 로그의 A의 값은 2분의 3 A의 값은 10의 2분의 3제곱 10루트 10 B 값은 어떻게 되죠? 요 값이 1이면 이게 B였나요? 이게 B 로그 A가 얼마죠? 2분의 3이면 이 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B는 루트 10 이렇게 그래서 A랑 B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을 때 10루트 10과 루트 10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다 조건에서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는 유형 나오면 안 됐을 게 아니었나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논수령 2번입니다. 이 문제가 23년도 고3 기준으로 4월 학력평가 문제를 아주 살짝 변형해 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동하고 시험날 아침에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이 문제 좀 공부를 좀 했었었는데요. 네, 새벽 6시에 이 문제를 좀 풀리고 시험에 들어가는데 그날 바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아주 기분 좋게 시험지를 받아봤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저 식을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고 갈게요. 첫 번째 2배에 1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x는 k 우변으로 정리하게 되면 2배의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그리고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으면
N축이라고 하는 좀 유행하는 스킬들이 좀 있죠. N축을 통해서 한 번에 답을 딱 찾을 수 있을 건데 일단 논수령이니까 논수령에 맞게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코사인 x라는 게 저 제한된 범위 내에서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일단 코사인 x를 t라 두면 이 t 값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x 값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일단 x의 개수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녀석은 실제로 t값 하나당 2개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더 쉬운 거 먼저. 일단 t값 자체가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즉 t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거기에 대응되는 x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t값이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x값이 1개, t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을 때 2개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 t에 관한 방정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여기가 2t의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데 이 t에 관한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최대 2개가 되겠죠. 그럼 2개가 다 이런 범위에 나왔을 때 실근은 총 4개가 될 거고요. 2개가 다 이 범위에 들어갔을 때 하나도 없겠죠. 조합해봤을 때 실근 중에 하나는 이런 값을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값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값 자체가 대칭축이 일단은 음수가 나오나요? 그 t값 하나가 1이고 또 다른 하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여기에 따르면 t값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임으로써 이 두 근의 합과 대칭축의 위치가 음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t값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성립해야겠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가 마이너스 1, 또 다른 하나가 2분의 1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K가 1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가 1이 되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T값은, 즉 T가 코사인이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그래프 마지막 하나 그려보면서 해설 마무리. 코사인 커브를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에서 코사인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2파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x값, 요걸 대응되는 x값이 파이가 될 거고요.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값이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K값 마이너스 1 적어주고요. X값 이 세 개를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아마 이게 객관식이라고 말하면 아까 쌤이 말씀드린 대로 N축, 그래프만 딱 하나, 2개 그려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N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성함수가 등장하는 모든 단원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수1을 공부하고 있는데 수원, 수투, 미적, 심지어 저희가 수학 하에서도 N축을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능 수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2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수령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각자 공부하는 그 학원 또는 뭐 과외, 방과 후 학습 시간에 N축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논수령 3번 문제입니다. 네, 논수령 3번 문제는 일단 A 값이 1보다 크냐, A 값이 0과 1 사이에 놓여있냐를 경우로 나누는데 아마 고3 학생들이라면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 실모를 많이 풀어보는 학생이었다면 당연히 A 값이 0과 2분의 1 사이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따졌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경험적으로. 근데 일단 저희가 논수령이기 때문에 다 밝히긴 해야겠죠. A가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어찌 보면 합성함수 개념인 거고요. 저 진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에 앞서서 일단은 2의 x제곱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의 x값을 x제곱을 t라고 둔다면 요 지수함수가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t는 2분의 1로 가장 작을 거고요. x값이 1일 때 t값은 2로 가장 클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고요. 일단 그러면 주어진 진수는 t제곱 더하기 4t가 될 건데 아래로 불러진 t에 관한 2차 함수를 좀 그려보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 범위 내에서 일단 저 진수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4분의 1과 2 그러면 4분의 9가 될 거고요. 여기 2가 들어가면 4랑 8 하면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진수값은 즉 4의 x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이라는 값은 조값은 4분의 9에서부터 12라는 값의 범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작을 하겠죠. a가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 다를 건데 a가 1보다 클 때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a가 1보다 크다면 저 함수의 최대값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12가 되는 상황에서 즉 로그 a의 12가 최대값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a의 제곱분의 1이 12가 될 수 있느냐? a가 1보다 크다면 요 값은 역시 1보다 작게 됨으로써 이걸 만족하는 제한된 조건에 만족하는 a가 없다.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놓여 있다면 저 로그 함수는 저 감소 함수가 문제가 넘어갔네요. 네, 저 로그 함수는 감소 함수가 될 거고요. 그럴 때는 제일 작은 진수일 때 함수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m 값은 로그 a의 12가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아니죠. m 값은 로그 a의 4분의 9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a의 제곱분의 1이 일단 4분의 9 이걸 만족한 a 값이 이제 3분의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a 값은 0과 1 사이에 3분의 2라는 값이 있고 거기에서 최대값이 최대값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바쁘게 달려왔고요. 마지막 논수령 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일단 이 표현은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훈련을 했을 거고 저희 학생들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 문제는 작년 문제죠. 작년 동하고 같은 시험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죠. 저 표현을 한번 저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의 3 플러스 K를 한번 나타내 볼 건데 F의 3 플러스 K 그러면 코사인에 대한 요 녀석을 6분의 파이만큼 곱하게 되면은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K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 값은 마이너스 사인의 6분의 파이 K가 됩니다. 두 번째 F의 3-K라는 것은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K 이 값은 단순히 그냥 사인의 6분의 파이 K가 됩니다. 두 개의 값을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하가 돼야 됩니다. 곱해볼까요? 그 다음 양변에 마이너스 1까지 취해볼까요? 그러면 사인의 제곱에 6분의 파이 K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제곱까지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제곱까지 했을 때 4분의 3 그럼 사인이라는 것이 제곱에서 이것 이상이 되니까 절대값이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 K라는 게 크다 2분의 루트 3이거나 사인의 6분의 파이 K가 작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 구간에 어떻게 해석하나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의역의 값이 k가 되는, 즉 k에 관한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주기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주기가 12가 됩니다. 주기가 12가 되는데 n값이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를 해석을 하고 n값이 1일 때는 0보다 큰 k부터 시작을 해서 n값이 3일 때는 18보다 작은 k까지를 봐야 하니 저희는 0부터 18까지의 실제로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쯤 그려볼까요? 0부터 18 사실 얼마 많지 않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 정도 그려보고요. 주기가 12가 되는데 저희는 기준이 되는 게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이라는 보조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루트 3 여기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려보고요. 저희가 일단은 여기가 반주기 한 사이클, 여기가 한 주기 반 이렇게 됩니다. 사인 커브를 그릴 건데 여기 한 사이클까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일단 사인 커브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확대 축소하기 전에 3분의 파이랑 3분의 2 파이죠. 여기 걸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 그래프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옵니다. 요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옵니다. 요점, 교점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옵니다. 이렇게. 요 값이 2분의 루트 3이었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초록색과 같거나 좀 벗어나는 그 값이 여기 하나씩 더 있겠네요. 여기 값, 요렇게 있겠네요. 정수 K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G1이라고 하는 것은 G1은 n의 1을 대입해서 즉 K 값을 0에서부터 6 사이에서만 찾습니다. 0에서부터 6 사이에서 이 초록색 직선을 벗어나는 실근 K 값이 여기가 2, 3,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1이라는 것은 3개를 더해서 평균 3 곱하기 3, 9가 되고요. G2라는 건 n값이 2가 될 때죠. 그러면 6에서부터 12까지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이 3개의 값을 더합니다. 이게 8, 9, 10이 되니까 G2라는 게 평균 9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27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n값이 3인 경우에 제한된 범위가 12에서부터 18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여기가 14, 15, 16. 그러면 G3라는 것은 세근을 더해서 그게 얼마죠? 15 곱하기 3, 45가 됩니다. 그럼 답은 G1, G2, G3을 더하게 돼서 9, 27, 45를 더하게 되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36, 여기도 36을 더하게 되면은 70, 8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81.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된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고요. 학생들 아마 동하고 전형적인 학교의 난이도랑 그런 유형대로 나왔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킬러 문제 한 문제, 두 문제를 집착하고 풀기보다는 준킬러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석하고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 당장의 성적을 올리는데 조금 더 적합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전문학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모두 다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